深山깊은 골 적막한 산하. 안녕하십니까. 군안보가 다시 돌아왔다. 완전체가 돌아왔다. 예비군이 돌아왔죠? 군발이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장장 6시간이 되는 그 작계 훈련을 받고 왔죠. 예비군 5년 차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작계를 받는다. 요즘은 그 동사무소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렇게 바뀌었던데 동사무소가 좀 더 직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미 예비군 자체가 말소되셨나요? 한 4년 5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작게고 뭐고 알바가 아닙니다. 알바노.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 민방위죠. 네. 아무튼 사실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조혜지 씨가 계속해서 그 본진에 그 시달리면서 지금 저희 멀티를 계속해서 이제 그 천시하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제 금요일 아침에 지금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꼭두 새벽에. 그래서 타협을 했다. 사실상 그거죠. 예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보면은 본진을 막 이제 하다가 이제 멀티를 앞마당 포함해서 이제 멀티를 한 2-3개 정도 가져가는데 본진이 털리는 위기에 처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본진을 지켜야 되거든요. 또 멀티를 지키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접니다. 제가 멀티를 지켰다. 지난주 무사히 지키고 이번 주도 이제 이번 주도 게임을 내주게 된다. 이번 주도 제가 한 발 물으면서 어쨌든 조혜지 씨의 편의를 봐줬다. 그래서 저희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 집이 지금 동남향이라서 그 해가 시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지금 그림자처럼 보이는데 또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최근에 저 무라카미 하루키 아십니까? 소설가죠? 알죠? 그분이 이제 신간을 냈습니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읽으셨습니까? 신칸센이죠? 신칸센.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다른 도시에 가려면은 자신의 그림자를 떼어내고 가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설정이 있는데 마치 제가 지금 그런 그림자가 된 것이 아닌가. 떼어져 버린 그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 돌문 대 브레멘이죠?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8라운드 프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박아버립니다. 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 이제 베르더 브레멘과의 경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경기 앞서서 저희가 조혜지 씨가 지금 열애된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국제 정세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그런 이제 지금 분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8라운드 경기 때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이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가만히 1분 동안 묵념을 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딱 그런 생각이 들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장을 찰 가능성도 있죠,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 방출된 선수도 있어요. 이따가 이제 제가 마인츠 경기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좀 많이 심각합니다. 네. 아무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 이제 브레멘의 이 경기를 가장 메인의 그런 타이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고향 팀의 설렌 두 돌만의 남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이제 바로 니클라스 필크룩과 이제 율리안 브란트입니다. 그래서 필크룩이 친정팀을 상대로 지금 다시 맞다이를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23년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어요. 도르트문트에서. 그래서 지난 시즌에 16골로 득점왕에 이제 올랐던 필크룩이 과연 도르트문트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과연 3연속 득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율리안 브란트는 도대체 왜 이 메인에 들어가냐? 이 선수가 사실 고향이 베르더 브레멘이 아니라 브레멘 음악대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브란트 선수의 고향이 브레멘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고향이기 때문에 동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예요. 지난 6번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2골 4어시스트라서 매 득점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 팀을 상대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이 선수가 네. 지금 그리고 또 기념비적인 걸 앞두고 있는 게 300번째 경기를 지금 치르게 돼요.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서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대단한 기록이죠. 지금 27살이에요. 96년생인데 300경기를 출장을 했다는 게 아직 5년 정도는 또 짱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27살인데 300경기를 치른다는 거는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주전으로 꾸준히 활약을 했다는 그 증거고, 선수가 사실 한국 선수들과 좀 인연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랑 레버쿠젠에 있을 때 콤비로 활약했던 게 이제 한국 팬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이거 네. 외에도 그 볼프스부르크에서 유소년 시절을 이제 그 있었는데 유소년 시절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구자철 선수가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제 뛰었을 때 이제 그 브란트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뭐 이제 한번 얘기도 나누고 그랬다고 하면서 얘기한 걸 보니까 브란트는 친한파다. 네, 브란트 사랑합니다. 브란트는 이제 왁구가 좀 맛이 갔죠, 예전에 비하면. 그리고 이제 이제는 뭐 완연한 아저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필크룩 같은 경우는 네. 그 사실은 리그에서는 이제 약간 득점포를 슬슬 가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 체제에서 이제 독일 국가대표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또 났죠 이번에? 지금 지난주 말에도 지난주 말에도 지난 주말에 이제 율리안 언어의 마술사죠. 그 지난 주말에 붕괴죠? 율리안 나겔스만이 이제 미국과의 경기로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1대3으로 승리를 할 때 필크룩이 한 골을 넣었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이죠? 이틀 전인가요? 멕시코랑 할 때도 네. 또 한 골을 박아 넣으면서 기세가 올랐어요 지금. 완연한 지금 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인물을 떠나서 다시 경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경기 5패를 기록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세는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98-99 시즌에도 5패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브레멘이 지금 10 몇 위죠? 10 거의 완전 꼴짝이 아닙니까? 꼴짝에? 거지죠, 거지. 그래서 네. 이 브레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치르는 거는 큰 악몽이다, 나이트메어다.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브레멘이 지난 시즌 포함해서 최근 6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또 저세는 40년 만에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만에 폭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쵸. 지금 40년 만에 최저세다. 그래서 그 79-80 시즌에 원정에서 굉장히 취약했었고, 그 시즌에 강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브레멘이 지금 강등을 걱정해야 될 만큼 그 트렌드가 좋지 않다. 그러나 아하. 반면 금요일에 돌만이는 뒤진다. 하하. 그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열리는 분데스리가 홈 경기에서는 34경기 무패 행진이에요. 13일에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에 마지막 홈 경기 패배가 거의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04년 1월 30일 샬케와의 그 경기에서 0대1로 패했던 게 그 마지막 패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도르트문트는 뒤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연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도르트문트가 이제 최근 4번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지금 4연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홈 원정 포함해서 지금 15번의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분데스리가 팀보다 긴 무패 행진을 거두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면요. 네. 두 번째 경기 이제 우니온 베를린과 이제 슈투트가르트인데, 이 경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새벽 공기를 마시며 녹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 상태가 안 좋네요. 네,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약간 감기를 걸렸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코가 약간 막힌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목표는 오늘 녹음을 빠르게 끝내고 네.
출근 전에 나에게 조용한 1시간을 달라. 1시간 정도는 더 자야지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했죠.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우니온 베를린 대 슈투트가르트인데 두 팀이 이제 저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저세대, 초상승세 이제 격돌이다. 또 호세와의 경기다. 완벽한 호세와 그 호세 알도죠. 호세 알도인데 그 주인공이 지금- 또 탕후루 아닙니까? 탕후루 기라시 아닙니까? 그쵸. 세루 기라시가 지금 현 시점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새벽 시간으로는 현 시점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다. 그 이렇게 기세 말씀드릴 수 마치 있을 것 한국의 같고. 탕후루와 같다. 요새 뭐 말도 안 되는 탕후루가 많이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귤을 이렇게 한다든지 저는 이제 극혐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기라시가 지금 7경기 동안 13골을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기록이기도 하고 슈투트가르트 지금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전반기 득점과 타의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7경기밖에 안 했는데 이 슈투트가르트가 역사상 전반기에 뭐를 까는 거죠?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데 너무 무슨 더워가지고 벨크로를 지금 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아침부터 과자를 먹나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라시는 지금 기라시가 13골을 넣었는데 이게 슈투트가르트 역사상 가장 많은 전반기 득점과 타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혼자 다 그러니까 하네요. 이제- 혼자 다 해. 엄청나게 지금 뭐 엄청난 기세를 올리고 있고 기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 반짝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시즌에 뭐 가장 강력한 분데스리가 득점왕 후보이기도 하고 이번 시즌 끝나면 이제 또 좋은 자리 한 자리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라시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슈투트가르트의 기세가 상당히 좋다. 지금 5연승 중이거든요. 네. 지금 6승 1패로 2위에 이제 마크가 되어 있고 리그에서 대단하죠. 바이언 뮌헨보다도 한 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정우영 선수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우영 선수가 이제 빨리 돌아와야죠. 빨리 돌아와야 되고 지금 주전 경쟁을 슈투트가르트에서 해야 되고 정우영 선수가 기라시한테 많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돌아와서 이제 기라시한테 또 한 수 배워야죠. 축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반면에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슈투트가르트가 지난 5경기 5연승으로 그냥 기세를 박아버렸다면 우니온 베를린은 지난 5경기 5연패를 때리면서 지금 초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의 기록과 어떤 그 기량이 무색하게 지금 13위에 마크가 되어 있고 2승 5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승점은 6점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 초저세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과연 우니온 베를린의 추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귀추가 주목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고 네. 사실 그 우니온 베를린은 이번 시즌에 이제 향방을 가르는 매치가 요번 매치인데 안타깝게도 슈투트가르트를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세에서 이미 눌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베를린도 상당히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이게 이 스포츠가 세상살이와 비슷한 게 꼭 이렇게 뭔가 당연히 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슈투트가르트가 이길 것이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원래 코너에 몰린 쥐는 사람을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런가요? 많던 치즈는 그 많던 치즈는 누가 다 옮겼을까?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네.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다고 나옵니까? 아니 코너에 이제 몰린 쥐가 이제 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우니온 베를린이 반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힌트가 없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SC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VfL 부엌이죠. 보chum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키친과 이제 보첨이죠.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자면 귀신 잡는 해병 시리즈가 돌아왔다. 보홈을 잡는 프라이부르크. 하지만 리만햄의 기세가 이어갈 수 있을까? 또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덧붙여봤습니다. 그 보훔이 지금 리만 형님이죠. 프라이부르크가 보훔과의 최근 4번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에서 3번, 그리고 보훔에서 열렸던 2-1-2 시즌 분데스리가 포칼 8강전에서 1승을 거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3번의 그 분데스리가 승리를 거둘 때는 모두 클린시트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비도 굉장히 짱짱한 상태로 보훔을 완전 잡아버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팀을 상대로 오랫동안 골을 허용하지 않았던 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호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기라시 선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슈투트가르트의 이제 최다 득점자죠. 이제 탕후루 기라시 선수가 이제 7경기에 지금 13골 박아놓고 있는데 이런 득점력은 사실 그 슈투트가르트 팀 내에서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팀들의 득점력을 굉장히 전북무한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부르크랑 보훔을 합친 지금 총 득점을 합친 골보다 기라시가 더 많은 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7골 그리고 보첨이 5골인데 그 기라시는 13골이다. 그래서 전북무한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이 경기는 무조건 골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랑 보첨은 지금까지 이제 총 18번을 맞대결을 했는데 사실 그 호각지세예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9승, 보홈이 6승, 그리고 서로 3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뉘고 있고 한무 선생님이죠. 네, 이 두 팀의 맞대결은 단 한 번도 무실점으로 0대0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전적이 이제 보첨이 좀 밀리는 것뿐이지 사실 그 전부까지는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굉장히 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전통의 강호의 모습을 보여줬던 보첨이다. 근데 그러면은 보첨이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거둔 마지막 승리가 언제냐 도대체? 무려 27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96년도에 거뒀던 승리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그 옛 조상님의 그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하지만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죠. 네.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에서 가장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 보훔이 뭡니까? 우리나라 그 드라마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도깨비 아닙니까? 도깨비. 이 도깨비 보첨이 그 유럽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팀한테 유독 강합니다. 그래서 이 보첨을 보면은 도깨비가 떠오르는 이유가 지금 승리는 거두지는 못해도 승점은 무조건 쌓고 있어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1대1, 프랑크푸르트 1대1, 그리고 가장 최근에 라이프치히 0대0 이렇게 세 팀하고 무승부를 거두면서 3번이나 승점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도 사실 직전 시즌에 5위를 거두면서 유로파리그에 나서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팀도 지금 유로피언 그 컵 참가팀에 속하기 때문에 바짝 긴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 때 보훔이 2번의 페널티킥을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라이프치히 상대로 이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때 그 승리의 화신 우리 마누엘 리만햄이 이제 리만햄이죠? 그 폭풍 2세이브죠? 폭풍 2선방을 해냈는데 그 과연 이제 이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또 나올 것이냐. 왜냐면은 이 프라이부르크의 욕심장이죠. 빈센초 그리포가 분데스리가 통산 23번의 페널티킥 중에 몇 번을 성공시키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몇 번이죠? 2번입니다. 2번. 근데 이 선수가 네.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게 이런데도 계속 키커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욕심장이죠. 가장 최근에 날려먹었던 게 바로 지난 22-23 시즌, 지난 시즌에 보첨과 4라운드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날려먹은 게 이제 그 당시였고 그때 당시 키퍼가 바로 누구냐? 우리의 마누엘 리만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2번째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리챔이죠, 리챔? 네. 리챔 키퍼가 이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2번의 PK를 이제 선방을 해냈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커리어 통산 그 PK 세이브가 5번인가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루에 하루에 2번을 PK를 막아내는 이제 기염을 토하면서 우리의 물이 이제 올랐죠? 영원한 형님이죠. 리만 햄. 물이 올랐죠? 리챔 햄이 많이 올랐다. 촉촉이죠. 촉촉. 촥촥. 다음 경기 넘어가시죠. 네, 다음 경기는 정말 재밌는 경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라운드에 이제 초절정 재미를 보여주는 경기. 머리가 안 돌아가시나 보네. 지금 저희가 꼭두 새벽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레버쿠젠은 사실 이번 시즌 다 아시다시피 이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지난 5경기에서 패가 없습니다. 지금 4승 1무로 달리고 있고 그 1무조차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볼프스부르크는 지금 7위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라입지히가 사실 약간 이제 삐끗거리는 이제 보첨한테 시점이거든요. 한 방 먹였죠? 한 방 먹었죠. 보첨에게 이제 그러니까 뭐 라입지히 얘기를 뭐 갑자기 하자면은 그 이제 리만 햄이 이제 촥촥 하면서 막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차비 알론소가 아니라 시몬스죠? 차비 시몬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기세가 막 좋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른들의 리그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여준 리만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볼프스부르크가 그 라입지히가 이제 청 어젯밤에도 청. 불었죠? 휘파람 휘청하는 동안 휘청하는 동안에 지금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승 3패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번 시즌의 볼프스부르크다. 화끈한 남자죠. 그리고 화끈한 남자 조나스 빈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휘파람을 불어줘야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진검승부인데 검투사들끼리의 대결이죠. 보니스페이스 네. 3세와 조나스 빈 과연 누가 더 나은 공격 뭐가 더 좋은 공격수지? 네. 기라시죠, 기라시. 왜냐하면 보니스페이스 지금 7골 넣으면서 경기당 그 평균 한 골씩을 적립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레버쿠젠 구단 기록이기도 합니다. 시즌 7경기에서 네. 7골 넣은 거. 근데 제가 레버쿠젠 봤을 때는 그 구단 타이 기록. 네, 그 보니페이스가 사실 골을 많이 넣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절대적인 슈팅 시도수가 굉장히 많다. 근데 저는 이제 리그 1위죠.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그 순도가 굉장히 낮다. 지금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그 EPL에서 주목을 받는 게 슈팅 더 2개당 코리안 가이죠. 슈팅 2개당 한 골을 넣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컨버전이 이제 높다. 그런 거랑 컨버전 레이시 비교했을 높다. 때 그 이렇게. 보니페이스가 좀 그 컨버전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높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사실 역사는 이 선수가 슈팅을 몇 개 때렸냐, 유효 슈팅이 몇 개가 있냐, 그리고 그 중에 몇 골을 넣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니스페이스가 스페이스를 많이 이제 만들어내면서 공간 침투를 많이 하는 거죠. 본인 페이스를 잘 맞게?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요나스 빈트 같은 경우도 지금 7골을 가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7대 7의 대결이다. 이게 완전 일기토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누가 더 검투사들끼리의 싸움인데 이 그 콜로세움에서 이제 맞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네. 요나스 빈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볼브 홈에서 지금 경기를 갔는데 이번 시즌 홈에서 지금 요나스 빈트가 전체 넣은 골이 7골인데 홈에서 5골을 박아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에서 상당히 호세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볼브와 레버쿠젠의 경기의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 최전방 공격수들이 얼마만큼 자신의 순도 높은 골 맛을 네.
관중들에게 선사하냐. 그리고 머나먼 타국에서 이 TV를 통해 시청하는 우리에게 얼만큼의 기쁨을 줄 수 있냐. 이게 이제 볼프스부르크랑 레버쿠젠의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매치데이, 이제 8번째 매치데이죠. 요번 매치데이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가 될 것이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호펜하임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8라운드 대결인데, 이 경기를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자면은 집밖 여포 대 방구석 여포 간의 대결이다. 굉장히 잘 나가는 호펜하임이지만 홈에서 쭈뼛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쑥스러운 거죠. 네, 호펜하임이 지금 구단 역사상 최초로 7라운드에서 승점 15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승점 중에 15점 중에 12점이 바로 원정에서 이제 얻은 겁니다. 그 말은 즉 역으로 호펜하임은 지금 3번의 홈 경기에서 2패를 거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홈에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시즌 포함해서 분데스리가에서 최근 14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25년 만에 폭염이죠. 25년 만에 기록하는 최장 무승 기록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넘어가나요? 넘어가시죠. 네. 빨리 갑시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상당히 상승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펜하임이 이제 리그 순위에서 이렇게 지금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쑥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나겔스만 감독 부임 이후 거의 뭐 오랜만이죠. 처음이죠. 그 이후 처음이죠, 사실. 네. 네. 근데 그리고 지난 5경기에서 지금 4승 1패를 박아버리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무승부를 캐지 않습니다. 슈투트가르트랑 비슷하죠. 네. 막시밀리안 바이어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호펜하임 경기 보면서 그 선수를 이제 아마 뽑지 않을까 국가대표에. 근데 지금 03년생이기 때문에 U21 팀으로 이제 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팀만 가도 충분히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가대표팀에는 선발이 안 됐고 연령별 대표팀에 선발이 됐는데, 네, 그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귀추가 선수다. 주목된다. 네. 귀추가 주목되면서 다음 경기 6번째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면 다음 슈타트 대 이제 라입지히 경기인데, 네. 이 라입지히 지금 노 멀시 전략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무잡이다. 자비가 없다는 얘기인데, 분데스리가에서 승강 팀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8번을 이겼어요. 네. 3번을 비겼습니다. 25번을 이기고 28번을 이기고 네. 3번을 비겼다. 그럼 총 31번입니까? 25번을 이기고 네. 3번을 비겼다. 네. 네, 그렇죠. 28번의 그렇죠. 맞대결에서 네. 25승 3무죠. 그렇죠. 네. 25승 3무 0패다.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노멀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슈타트 같은 경우가 지금 요새 잘 하고 있죠. 그래도 중위권에 마크돼가지고. 그렇죠. 하지만 승강팀의 싸대기를 때려버리는 게 라입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주 다음 지디겨 슈타트가 밟네요. 지디겨 밟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죠. 진달래꽃. 그래서 다음 슈타트가 현재 지금 2연승 중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라입직을 죽여버린다면 네. 이게 3연승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연승 중이니까 네. 산술적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산수를 하다 보면 지금 2연승 중이고 다음 경기를 이기면 4연승. 굉장한 수학가가 납셨습니다. 네. 오펜하이머죠? 네. 네. 3연승을 한다면 이게 1부에 올라와서는 다음 슈타트가 구단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슈타트가 1부에서 3연승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부는 제왕이었기 때문에 뭐 3연승이 아니라 더한 연승도 했었죠. 근데
일단 1부에서는 3연승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멀시의 라입지그를 죽여버린다면 구단 역사를 새로 쓰게 되고 지금 라입지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 경기를 이기고 싶다. 왜냐면 라입지그도 지금 요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무를 최근에 이제 겪으면서 승리에 좀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에는 굉장히 원래 흥하는 팀이에요. 근데 지금 올 시즌 그 흉작이죠. 흉작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흉자죠, 흉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라입지기 이 경기를 이기고 싶다면은 초반 러쉬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면 초반 8분을 조심하라. 나에게 조용한 전반전 8분을 달라. 왜냐하면 그 다음 스타트가 최근 이제 두 번의 홈 경기에서 그 8분 안에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번 이제 다음 스타트 홈 경기이고 최근에 두 번의 홈 경기에서 8분 안에 골을 성공시켰고 그 이번 시즌에 다음 스타트가 지금 12골을 넣었어요. 오, 총 많이 넣었네. 많이 못 넣었죠. 근데 뭐 예를 들어 레버쿠젠이나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골을 이미 넘었으니까요. 바이에른 뮌헨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니까 상위권 팀에 비하면 네. 네, 상위권 팀에 비하면은 골을 많이 넣지는 못했는데 중위권에서는 탑이죠. 뭐 그러니까요. 중위권에서는 웨넨을 빼고는 뭐 탑 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최근 두 번의 홈 경기에서 8분 안에 골을 성공시킨 것과 더불어서 이 12골 중에 7골이 초반 30분에 나왔습니다. 초반에 강하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열폭성 뭐라 그래야 되죠? 열폭성 풀발기죠. 열등감에 폭발해서 초반에 골을 넣는다고요? 전형적인 이제 약팀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열폭성 풀발기다. 그래도 넣는 게 어딥니까?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래서 초반 30분 근데 이게 사실 몇 경기 안 되기는 했고 뭐 이렇게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뭐 이 숫자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저는 이 정도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8분, 30분. 7골 뭐 이런 것들이 숫자가 주는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슈타트가 초반에 강력하다 홈에서. 그리고 특히 이번 시즌은 홈 경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반 30분 내에 7골을 몰아넣으면서 풀발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라입지기 진짜 이기고 싶다 이러면은 초반을 봉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시죠. 그 라입지시가 그 보훔이 사실 파란색 옷을 입잖아요. 근데 다음 슈타트도 사실 파란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를 당할 수 있다. 본격 트라우마 메이커 보훔이 다음 슈타트까지도 이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디릴리엔이죠. 디릴리엔. 네, 백합이죠. 백합. 네. 그 다음 경기 이제 마인츠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제가 이제 프리뷰 해드릴 텐데 저는 마인츠가 지금 17위예요. 그 굉장히 그 저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인츠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더 내려갈 게 없죠?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지금 근데 이제 뭐 마인츠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뮌헨 얘기부터 좀 하자면은 역사적인 연예인이죠? 지금 대기록이 써질 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 토마스 뮬러가 지금 지난 경기 이제 승리 거두면서 마누엘 노이어랑 마찬가지로 분데스리가 통산 322승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많은 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번 마인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고 하면은 지금 부상당해 있는 마누엘 노이어를 제치고 토마스 뮬러가 마누엘 노이어죠? 네. 네우어죠. 토마스 뮬러가 323승을 거두면서 역사상 최다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2위가 노이어 322승이 되고 3위가 누구냐? 그 이제 악질이죠. 올리버 칸 골키퍼 310승 거두는 이제 그런 기록으로 이제 서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지금 토마스 뮬러가 자기의 이제 기록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마누엘 노이어가 스키 타다가 다친 지가 지금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그 스키쟁이라고 이제 놀리면서 마누엘 노이어의 이제 다리를
밟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마누엘 무슨 노이어가 소리예요? 골반 쪽 부상이거든요. 네. 지금 그 스키 타다가 다친 쪽이. 네. 근데 다리를 토마스 밀러가 밟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악질이네요. 악질이 올리버 칸만이 악질이 아니죠. 네. 올리버 칸은 그 이제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웃긴 장면을 만들어낸 장본인 중에 한 명이죠. 네. 올리버 칸이 한 15년 전인가요? 네. 그 코너킥. 경기에 나서가지고 네. 코너킥에 보통 이제 그 경기 막판이 되면은 그 지고 있는 팀의 골키퍼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90분 정도의 코너킥이 생기면 뭐 네. 어차피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니까. 네. 근데 이제 올리버 칸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냥 코너킥 온 거를 그냥 주먹으로 때려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언제 한번 꼭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2000년이었나 2001년인가 경기인데, 예,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재밌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넨이 어쨌든 토마스 밀러와 함께 이제 승리를 지금 굉장히 지금 고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앞불사 또 상대가 누굽니까? 마인츠 아니겠습니까? 마인츠가 누구냐? 도깨비죠? 바이에른의 천적이다, 천적. 그 도깨비죠? 마인츠가 이제 바이에른의 천적으로 유명한데 리그에서 지금 많이 뛰고 있고 경기당 평균 117.5km를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 필드 플레이어가 이 정도 뛴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사시키고 있는 중이죠. 네, 가장 많은 볼 경합을 벌이는 팀이에요. 경기당 218회. 그러니까 완전 그냥 뭐 때려 박고 있는 팀이고, 근데 또 볼 이재승이죠. 경합에서 언제나 절반 정도는 이기고 있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이제 그 스승과 제자의 대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보스벤손 감독이 그 현역 선수 당시 마인츠 유니폼 입고 투헬 감독 아래에서 90경기를 소화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14 시즌 마치고 이제 보스벤손이 은퇴하고 투첼이죠? 나서 마인츠 유소년 그리고 레드불 잘츠부르크 유소년 감독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2021 시즌 후반기, 그러니까 21년 1월 4일에 마인츠 05 1군 감독으로 공식 데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벤손 감독이 지난 시즌에 그 시즌 막바지에 그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이제 경기를 치렀었는데 그때 이제 투헬이 부임을 했을 때였고 그때 이제 마인츠가 3대1로 이겼어요. 투첼이죠. 이미 그 전적 상대 전적에서 이미 스벤손이 앞선다. 청출어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스벤딱이죠. 스벤딱.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바이에른 뮌헨은 마인츠에게 사실 좀 그 마음의 빚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마인츠가 2-2-3 시즌 마지막 34라운드에서 도르트문트와의 그 마지막 매치에서 2대2 무승부를 이제 거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도움을 받아서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그 11회 연속 리그 우승이라는 그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채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인츠를 굉장히 존경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뽀찌 주는 거 이런 건 안 되고 그 마음의 빚이라고 하죠. 그 마음의 빚을 항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 네. 부채 의식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한테 굉장히 이제 아까 강하다는 말을 좀 더 덧붙이자고 하면은 그럼 최근 3차례의 분데스리가 홈 경기에서 마인츠의 홈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지금 3경기 모두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2대1, 3대1, 3대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면은 홈에서 그냥 뭐 거의 쳐발린다 바이에른 뮌헨이 그 네. 힘을 못 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인츠 그 라인에센 그 지역만 오면은 뮌헨이 이제 기가 눌린다. 이제 그렇게 바람이 불죠. 네 그렇게 바람이 분다. 그러나 뮌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15년 동안 그 직접 강등권에 있는 팀이죠. 17위, 18위에 놓여 있는 팀과의 분데스리가 매치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노멀시 전략이죠. 42승 8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위에 있는 마인츠에게 만약에 패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이 기록이 깨지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네.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 아까 처음에 마인츠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마인츠의 그 부진이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마인츠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근데 이제 사실 이재승이죠? 지난 시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좀 전력 이탈이 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호펜하임으로 이적해 있는 안톤 슈타흐나 그리고 이제 제노아로 나가버린 아론 마틴 그리고 뭐 마쿠스 잉바스텐 지금 이제 공격수였었는데 지난 시즌 10골을 넣었던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떠나면서 기존에 뭐 오니시보라든지 아니면 후반기에 합류했던 아조르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오이시소죠? 화력이 좀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그 지난 시즌 주장으로 멋진 활약을 펼쳤던 이제 실반 미드머라는 선수가 있어요. 스위스 선수인데 우측 미드필더를 하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지난 5월 왼쪽 발목 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5개월 동안 지금 미복귀 상태예요. 근데 폐업이죠 사실상. 네, 이 선수가 지금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인츠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좌우측 미드필더 기용이 그 원래 지난 시즌에 비드머 선수의 교체 자원으로 뛰었던 다코스타가 이제 카시 선수랑 같이 이제 나오거나 다코타 패닝이죠. 네, 아니면은 은베네 선수와 카시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비드머가 복귀를 한다고 하면은 카시 선수가 메인 포지션인 좌측 미드필더로 가고 이제 우측 미드필더에는 비드머가 기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수 한 명을 더 꼽자고 하면은 부카르트 선수예요. 요나탄 부카르트 선수가 지지난 시즌에 21살의 나이로 34경기 나와가지고 11골 3도움을 펼치는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초반에 이제 11경기 1골 2도움 이제 활약을 펼치다가 무릎 수술을 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다가 합병증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11개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가깝게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마이츠 SNS에 개인 훈련 진행 중인 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뭐 아직은 팀 훈련에 복귀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지금 복귀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그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선수가 제가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던 브라이안 구루다. 지금 이제 19세 팀에서 바로 1군으로 콜업이 돼가지고 뭐 교체 자원에서 점점 선발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19살답지 않은 그 굉장히 좋은 활약을 티네이저답지 않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쟁 상대인 이제 오니시보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그루다가 이번 경기에도 이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구르트맨이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어쨌든 그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안톤 슈타크 같은 선수는 사실 이 선수의 공백을 지금 톰 크라우스 선수가 라이프치히에서 왔는데 이 선수가 지금 어쨌든 유망주예요. 그 2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선발로 그 경기 감각을 쌓아 나가고 있는 상태고 멘션글라드바흐전 때 이제 풀타임에 가까운 활약을 하면서 무승부에 기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한만 좀 더 잘 맞게 된다고 하면은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저기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그 전쟁이죠.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빠르게 진행해야죠. 난리가 나 있는데 그 마인츠에서 무적 신세였다가 9월 22일에 계약을 했던 아나르 엘 가지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가자지구인가요? 네, 그 본인 SNS에 그 이제 하마스를 그 옹호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지금 마인츠에서 방출이죠? 이 선수를 이제 방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타구단으로의 이적은 이제 이번 시즌이 종료되고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수랑 구단 간의 그런 법적 분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 쾰른 그리고 웨넨글라바크의 경기입니다. 네, 더비 경기죠. 네, 사실상 멘션글라바흐는 이제 그 켈시의 천적입니다. 아주 소도시죠, 아주 소도시. 작은 도시고 네. 그 이제 52번의 승리를 거뒀어요. 멘헨글라바흐가 켈시를 상대로. 네. 그리고 그 이제 52번의 승리를 기록하는 동안에 188골을 쳐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압도한다. 압도적이다. 이렇게 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멘션글라드바크 같은 경우는 본인들보다 순위가 낮은 팀과의 이제 최근 10번의 경기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팀은 사정없이 사정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라고요? 네? 뭐 한다고요? 약팀은 사정없이 요리해버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요리해버린다. 있고 네, 요리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퀘시 같은 경우는 지난 5번의 이 더비 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최근 기록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보면 역대 기록을 다 뒤져보면은 멘션글라바흐가 조금 앞서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퀘시가 지난 5번의 경기를 봤을 때는 3승 1무 1패로 기록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18위 아닙니까 켈른이? 퀘시가 꼴찌죠. 18이라고 하면은 뭐 좀 올려치기 해주는 느낌이니까 꼴찌입니다. 18위죠. 그 위에는 마인츠밖에 없습니다. 네. 아래 그 없죠. 위에는 마인츠밖에 없습니다. 아래가 없습니다. 지금 리그에서 아직까지 7번의 경기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팀이 딱 3팀이 있습니다. 보겸, 마인츠, 그리고 퀘시 이렇게 3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멘션글라바흐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들보다 이제 순위가 낮은 팀과의 경기에서 진 게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한 5년 전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누구와의 경기였냐? 바로 앱제 쾰른과의 경기였다. 켈른과의 경기에서 졌죠. 1대2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악연이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하지만 지금 FC 쾰른이 최근 분위기가 최악 아니겠습니까? 리그 최하위. 그다음에 7번의 경기 기록을 봤을 때 역대 최악의 시즌 스타트 중 2등이다. 그리고 역대 최악의 시즌 스타트와 비교해봤을 때도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역대 가장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쾰른이 1무 6패거든요. 네. 근데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최악의 시즌 때는 전패. 뭐냐? 전패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 근데 쾰른의 경기력을 보면 사실상 전패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4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지금 7번의 경기 중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득점력도 최악이고 실점은 또 오지게 많이 합니다. 지금 희망은 없는 그래서- 겁니까? 희망은 없는 겁니까? 희망은 이제 뉴진스죠. 네. 슈퍼샤이죠. 슈퍼샤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더비 경기 사실 도시의 크기로 비교하자면 뭐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쾰른이 어떤 대도시의 면모를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홈에서 라인 에너지 스타디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쾰른 출신으로서 마음의 고향이죠. 저희의 그 응원합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네, 실체가 없네요. 실체가. 네, 다음 경기 실체가 이제 있죠. 앱제 하이덴하임과 앱제 아우스부르크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를 또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방구석 여포들 간의 대결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그 가장 첫 헤드라인으로는 제가 이제 그 이 선수를 꼽지 않을 수 없어요. 아우스부르크의 그 누구죠? 그 네덜란드 소년이죠. 구자철이죠. 댐을 한 손가락으로 이제 막았다는 그 전설의 소년이죠. 네덜란드 소년. 네. 제프리 하울레우 선수가 분데스리가 200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아우스부르크 유니폼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순수하게 아웃국 유니폼만 입고 이제 200경기 출전을 앞두고 있다. 근데 이런 선수로는 지금 다니엘 바이어. 그러니까 예전에 구자철 선수랑 같이 뛰었을 때 그 주장이었던 다니엘 바이어에 이어서 카오오죠. 아웃국의 최다 출전 선수 기록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철 선수도 네. 200경기를 뛰기는 했지만 마인츠 경기도 있고 볼프스부르크 소속으로 뛴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오오는 순열이 아니죠. 아무래도 순열 이제 아웃국이 하우레오를 아니에요. 좀 높이 올려 쳐주지 않냐. 외국인 선수로는 지금 1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네덜란드 보이죠. 네, 하우레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장 중요한 선수들로는 사실 아우크스부르크는 현재 지금 에르메딘 데미로비치가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가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 선수한테. 그래서 혼자서 지금 4골을 넣었고 그 지금 최근 이제 이도움도 기록을 하면서 6골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덴하임에도 굉장히 큰 이제 그 하드워크가 존재하는데 하드워커 치고 이름이 굉장히 곱상하죠. 그 소일거리죠, 소일거리. 팀 클라인딘스트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뛰는 선수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경합 174회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선수보다 지금 많이 볼경합을 시도하는 선수가 케빈 베렌스, 유니온의 깡패죠. 요즘 그 머리 빡빡이로 다시 밀고 머리를 지금 빡빡 깎았죠. 지금 시위 중이죠, 거의.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그 저는 시원시원한 게 머리 깎은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빈 베렌스가 177회로 더 많은 볼경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일거리 선수가 굉장히 많은 일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농 선수는 작년에 이제 2부의 제왕이죠. 2부 득점왕이죠. 그렇죠. 소장농이죠. 그리고 이제 소장농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팀도 그러니까 데미로비치 선수도 사실 볼경합이 169회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제 하드워커인 팀인데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팀의 기조 자체가 아무래도 좀 이제 약팀이다 보니까 볼경합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두 팀이 지금 페널티킥을 가장 많이 얻어낸 팀들이에요. 그래서 하이덴하임이 5회로 가장 많고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4회로 두 번째로 이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어김없이 양쪽에서 페널티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8라운드까지 아니 곁들일 거 없어요? 네. 네. 저희가 8라운드까지 빠르게 살펴봤고요. 저희가 프리뷰만 했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막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감을 하고요. 진짜 8라운드 개꿀잼 매치들이 이제 질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금요일이죠. 네. 토요일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부터 이제 진행되는 경기들 빠지지 않고 시청하시고요. TVN과 함께 김환 해설과 함께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분데스리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데스리가 화이팅!